학생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네,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과제에서 팔과 다리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. 이번에는 이과제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제모 관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제모는 무엇일까요? 여러분들 아마 제모 다 해보는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, 제모는 말 그대로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. 1과제 때는 눈썹 정리를 했었죠. 그것도 하나의 제모가 되겠지만은, 이번 시간에는 전신 관리를 했을 때 다리에 털을 제거를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. 제모는 시험 시간이 10분이고요. 원래 규정은 이제 오른쪽 다리에 이제 제모를 하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제모를 좀 하시다 보니까 털이 많은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털이 적은 부위에는 시험 규정이 털 7개 이상을 뽑아야 됩니다. 규정은. 그래서 오른쪽 다리든 왼쪽 다리든 감독관의 입회하에 여러분들이 오른쪽 다리가 좀 털이 없어서 왼쪽을 하겠다 하면은 가능은 하십니다. 양쪽 다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한쪽 부분에 이제 제모를 하게 되는 거고요. 털은 눈썹 털은 우리가 몇 개 뽑으라고 했습니까? 그렇죠. 3개 뽑으라고 했습니다. 털은. 근데 다리 털은 몇 개? 7개 이상입니다. 7개 이상. 그래서 다리털이 없는 친구, 뭐 무모증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다리털이 없는 친구는 아니면 다리털을 밀고 왔는 친구들을 모델로 데리고 갔다. 그래서 감독관 앞에서 딱 봤는데 감독관이 털이 없네 이러면은 시험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수는 있겠지만은 털이 없는 친구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점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굳이 털이 없는 친구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. 7개 이상은 고이 길러서 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제모를 하는 거는 어떻게 왜 해야 될까요? 결국에는 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인체의 보호 차원이라고 생각하십니다. 우리가 이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는 것도 그렇고 뭐 겨드랑이 털이라든지 이제 음부의 털이라든지 이 모든 털들은 피부 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. 특히 우리 속눈썹 같은 것도 보세요. 우리 속눈썹이 없다면은 오만 먼지들이 다 달기 들고 그죠? 그러면 막 눈물이 줄줄줄 나겠죠. 그런 것처럼 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털은 또 완충 작용도 하고 우리가 막 땀이 났을 때 약간 좀 땀을 흡수하는 기능도 있거든요. 근데 이 털을 제거하는 목적은 바로 미용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보셔야겠죠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여러분들 왜 여름에 나시를 입었는데 막 털이 보이면은 막 뭐야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치마 짧게 입었는데 막 그 허벅지 위에 막 다리털이 막 있고 하면 하면서 막 얘기하시잖아요. 이런 어떤 미용의 목적이 있어서 털을 제거를 하시긴 하시는데 털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거,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거,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거, 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근데 영구적으로 제거한다는 거는 이렇게 제모를 함으로써 더 이상은 털이 안 나는 겁니다.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한다? 바로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털을 제거를 했을 때, 레이저를 통해서 제거를 했을 때 털이 영원히 안 나는 거죠. 근데 한 번의 레이저로서 털이 제거가 되는 건 없습니다. 그러면은 보통 어떤 모발의 굵기라든지 강도에 따라서는 뭐 레이저 관리를 뭐 3회에서 5회, 뭐 10회 이렇게까지 하시거든요.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털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미용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영역은 바로 일시적 제모입니다. 그 앞에 나서 말했던 영구적인 제모는 병원에서 하는 거죠. 레이저 병원에서 하잖아요. 그죠? 뭐 물론 이제 홈케어로 나트리안가 뭐 이렇게 기계도 있긴 있던데 실제 레이저를 사용하셔가지고 제모를 하는 경우는 의료 쪽으로 가고요. 우리는 이제 영구적인 제모가 아닌 일시적인 제모로서 이제 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서는 바로 면도기를 이용하는 방법, 면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눈썹털처럼 쪽집게로 한다든지 그리고 화학적인 제모로서는 여러분들 약국에 파는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연고 같은 거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털을 제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미용 쪽에서 하는 왁스를 이용한 제모를 이제 합니다. 왁스를 하는 제모. 그래서 국가자격증에서는 왁스를 이용한 제모를 합니다. 왁스는 워왁스, 화닥스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
그 소나무 송진내에 그 찐득찐득한 원리로 있는 이제 왁스가 있거든요. 그 핫왁스를 가지고 그 왁스 워머기에 왁스를 녹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파츌라, 나무 스파츌라, 우드 스파츌라였죠. 우드 스파츌라로 떠서 그 제모를 하는 거를 왁싱이라고 합니다. 이 왁싱을 이제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내가 뭐 천연팩처럼 하려면은 설탕이지 않습니까? 설탕을 녹여가지고 중탕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뭐 제품 잘 나오니까 굳이 뭐 설탕까지 녹여가면서 제모할 일은 없겠지만은 국가자격증에서는 10분간의 제모를 할 때는 먼저 장갑을 낍니다. 장갑을 이제 낀 상태에서 요즘에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마스크 장갑 뭐 필수가 됐죠.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수술용 장갑처럼 장갑을 이제 낀 다음에 알콜로 장갑 부위를 소독을 합니다. 장갑 부위를 소독을 하고 제모할 부위에 토너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 이때는 털 낳는 방향대로 깨끗이 제모할 부위에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유분기로 인해 가지고 왁싱이 이제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왁스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서 탈컴 파우더, 여러분들 알고 있으신 베이비 파우더를 가지고 그 제모할 부위에 토닥토닥 이제 파우더를 묻혀줍니다. 파우더를 묻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왁스를 들어가야 되거든요. 왁스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은 제가 베드가 한 7개 감독관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. 그 베드 7개 중간에 온장고가 있어요. 그 온장고 바로 옆에 왁스 워머기에 왁스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종이컵을 가지고 나무 스파츌라를 들고 그 왁스 워머기 쪽으로 가십니다. 가셔가지고 왁스를 떠가지고 시험장 이제 모델 있는 쪽으로 와요. 와서 먼저 손목에 온도 체크를 먼저 합니다. 그래서 바로 적용하면은 고객이 깜짝 놀라겠죠. 온스프 적용할 때 똑같습니다. 온스프도 여러분들이 바로 얹으면은 친구들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샵에서는 뜨겁습니다. 뭐 아니면은 냉스프면 차갑습니다. 이런 말을 하셔야 되고, 근데 시험장에서는 어떤 고객과 말하면은 부정행위라고 못 말하게 한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온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온기가 있구나, 내한테 온장고에 있는 온스포가 오겠구나라는 이제 고객의 어떤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왁스도 바로 딱 바르는 것이 아니고 손목에 온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안 뜨겁겠다 그러시면은 털 낳는 방향대로 우드 스파츌라를 발라가지고 이제 털과 밀착되게 쫙 발라줍니다. 그런 다음에 준비해온 부직포를 가진 다음에 그 부위에다가 붙여서 텐션을 주셔야 돼요. 털 낳는 방향대로 붙여가지고 당겨가지고 털 반대 방향으로 떼주는 겁니다. 이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이 문지른 다음에 밀착이 잘 됐네 싶으면은 감독관을 부르세요. 감독관을 부른 상태에서 감독관이 여러분들한테 보러 오면은 여러분들이 텐션을 주고 착 뜯으시면 됩니다. 이때 깨끗하게 이 왁싱이 되는 부분이 왁스 잔여물이 없이 깨끗하게 떼지면 잘 된 거거든요. 그렇게 떼서 혹시라도 잔여물이 좀 묻었다 하시면은 다시 부직포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떼주시면 됩니다. 떼주시고 보시고 털이 좀 덜 빠졌다 하시면 쪽집게를 뽑으셔도 괜찮고, 그리고 주변에는 그 잔여물이 남아있다, 왁스에 잔여물이 남아있다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토너를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솜에다가 수딩젤을 발라가지고 제모한 부위에 다 발라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10분간의 이제 제모 관리가 이제 끝나는 거고요.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가지고 이제 왁싱을 하게 되는데, 요즘에는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렇게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왁스를 가지고라도 충분히 이제 뭐 여러 군데의 제모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, 여러분들이 근데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, 제가 그 과제 학습 자료에도 내용을 냈지만은 제모를 이제
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. 제모의 금기사항.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모세혈관 확장 피부라든지 이 정맥류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피부 질환, 뭐 상처가 났다든지 딱지가 앉았다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제모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. 특히 또 장시간에 목욕을 한 후에 바로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피부에 되게 자극이 되거든요. 그래서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한 피부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, 상처난 부위에는 제모를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해서 제모 관리 잘 이해하시고요. 쌤님이 줬는 학습 자료도 한번 읽어보시고, 나중에 우리가 또 시험 날짜가 어느 정도 임박해지면은 그때 이제 스스로 다들 털을 잘 기르셔가지고 그 털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뭐 실습을 제가 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또 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선생님 얘기 또 들으면서 또 이제 이런 단계 과정을 좀 이해를 해주기를 부탁합니다. 오늘 수업도 잘 들었죠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3과제 림프 드레나지에 대해서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